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가슴으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또 눈으로 보는 음악의 이해와 감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권도희 선생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의를 할 권도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기층 음악은요, 그 민중의 생활 저변에 함께한 음악이라 그런지 친숙하고 정겨우면서도 참 소박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오늘 강의는 어떤 음악을 배우게 될까요? 예, 오늘 할 강의는 공연음악에 대한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기층음악이 토양이라면 그 토양의 양분을 먹고 자란 열매나 꽃이 바로 오늘 할 공연음악이죠.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구전음악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전음악 안에 기층음악과 공연음악이 있는데 이 둘의 구분 짓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층음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일성, 지역성, 네. 현장성을 다 갖춘 음악을 기층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공연음악은 그 중에 몇 가지나 아니면 한 가지, 두 가지를 갖추거나 갖췄다고 하더라도 기층음악의 성격처럼 전부 다 완전하게 그 성격을 내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층음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지는 점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잘 이렇게 구분짓기가 참 모호한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럼 먼저 그림을 먼저 보면서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크게 두 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누가 그 공연을 하고 누가 그걸 보고 듣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에는 관객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목숨 걸고 줄타기는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림의 표현이 안 된 것이겠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 그림들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역시 지금 앞에 보셨던 그림처럼 누가 음악을 하고 누가 그걸 듣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본 그림하고 먼저 본 그림하고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글쎄요. 누군가 지켜보는 이들이 있나 없나의 차이 아닐까요? 네, 비슷합니다. 나중에 본 그림에서는 관객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네.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안 해도 고만인 그런 상황이 그 풍경이나 아니면 그 인물에 묘사돼 있고, 맨 처음에 본 상황에서는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공연장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 공연을 치러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업 직업으로 하는 그런 공연자가 있었나 봐요. 예, 과거에는 본인의 선택보다는 숙명적으로 이런 공연자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보통 그런 분들을 이제 광대라고 하거나 뭐 가객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과거에는 이런 공연, 남을 특별히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공연을 하도록 돼 있는 사람들은 보통 천민계급에 속해면서 특수 집단을 형성하고 네. 그 집단 내에서 그 기회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공연을 벌리고 그렇게 했었었죠. 광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왕의 남자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소리를 하는 그 창우의 음악이나 집단 개성이 강한 사당패의 음악 같은 것이요. 별도로 이렇게 구분돼서 존재했었나요? 예, 구분돼 있었습니다. 각 집단별로 자신이 소속해 있었던 어떤 특정 문화적 환경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집단은 그 문화적 환경, 예를 들면 기층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떤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신의 어떤 개성적인 음악이나 아니면 공연 장르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광대라고 불렀던 집단의 모집단인 창우 집단.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당패라고 하는 사당패 집단, 이런 네. 큰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교과서 94쪽, 95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 가장 독창적이면서 자신의 갈래까지 만들어진 집단들이 이제 광대 집단, 사당패 집단, 기녀들, 삼패,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창우 집단에서는 어떤 소리를 했죠?
그 창우 집단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같은 그 공연 갈래를 만드는 그런 집단인데요. 네.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전공별로 분화가 돼 있어서 기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화가 돼서 그 노래하는 사람들 보통 광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기악하는 사람은 고인, 뭐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그 안에 이제 소속돼 있었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창우 집단이 주로 이렇게 해온 판소리 또 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있는데요. 평양 모흥갑도 함께 보시죠. 네, 그림 안에서 지켜보는 관중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좌상들도 앉아 있고 네. 그 주변에 서서 막 서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가운데 갓을 벗은 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모흥갑입니다. 그 좌상이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좌상은 보통 좌상객 혹은 좌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서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 혹은 음악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도 넓게 포함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론가들이겠네요. 글쎄요, 평론가도 이제 좌상 계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공연 음악과 관련된 다음 그림 또 보시죠.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직접적인 구경꾼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구경꾼은 없어도 지금 거기 화면에 등장하는 그 기녀의 수, 그 다음에 네. 악사들을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연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공연용 음악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줄타기 장면도 보시죠. 줄 타는 광대를 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제인들이 줄을 타면서 줄소리라는 노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타기 하는 광대들은 재담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요즘 말로 개그라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데 그 주고받고 하는 사이사이에 반주들이 그 반주하는 악사들이 그 밑에 줄 밑에 있었죠. 네, 저도 줄타기 하는 장면을 실제로 봤었는데 재담이 정말 아슬아슬한 그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더라고요. 재담하는 모습을 직접 감상해 보죠. 다시 한번 건너가 보는데 이번에는 타령 장관이랬다. 덩쿵 보시고 이번에는 여기서 저 건너까지 한 발로 한번 건너가 보는데 그렇지. 이 한 발로 뛰는 것이 땅 위에서 뛰기도 어려울 터인데 이것은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으니 장단 슬쩍 몰아놓고 나가보세요. 장이장이장이쿵 보시고 네, 보기만 해도 참 아슬아슬한데도 줄 타는 사람들은 그 줄을 참 즐기고 있네요. 이 재담을 들으면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짜맞춘 건지 참 궁금하고요. 또 재담에 표현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예, 사실은 판소리까지도 재담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네. 판소리는 지금은 이제 짜여진 판이 만들어졌고 오히려 이제 줄 타는 데서만 재담이 강조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재담은 뭐 짜여진 것은 없고요. 그때 그 재담을 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아주 적절한 그 풍자와 해악을 하는 것이 그 성공의 관건이죠. 네. 그 서로 만약 장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재담하는 사람들이 재치 있게 끌어내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판소리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면에서 재담형 판소리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 같은 그 소리가 중심이 되는 판소리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재담형 판소리는 그 대표적으로 서도 판소리 계열
베베이곡 같은 거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소리가 발전된 파수는 요즘에 뭐 춘향가, 심청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네, 창우 집단에서도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음악의 특징이 좀 달랐다는 말씀인데요. 지역성 하면 민요가 떠오르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층음악에는 지역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기층음악에서도 중요하지만 공연음악에서도 얼마간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집단을 형성해서 이 전문가들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집단이 특정 지역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죠. 그래서 물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은 그 지역을 넘어서서 향유할 수 있지만 처음에 그 음악이 만들어질 때는 창조는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향유는 전국적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공연용 음악도 지역성을 일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공연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공연 음악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장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한국 음악에서는 장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서양 예술 음악을 감상할 때 특히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음악을 감상할 때 화성이라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네. 한국 음악은 장단이라는 음악적 구조를 모르면 절대로 감상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는 장단 중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 요걸 알아들으면은 한국 음악의 거의 한 7, 80%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장단을 중심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그럼 그 장단 한번 배워볼까요? 교과서 100쪽에 나와 있는 악보 함께 보시죠. 맨 위에 있는 진양에서부터 아래 휘무리로 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네. 진양이 가장 느리고 중무리가 진양보다 빠르고 중중무리가 중무리보다 빠르고 자진무리가 중중무리보다 빠르고 휘무리가 자진무리보다 빠릅니다. 진양은 서정적이고 음악적 기교가 집중될 때, 중무리는 인상적인 장면이나 섬세한 기교를 보일 때, 중무리는 일상적인 상황을 보여줄 때, 자진무리는 세부 묘사를 빠르게 박진감 있게 처리할 때, 네. 휘무리는 역동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엄무리는 중중무리 정도 빠르기인데요. 다른 장단들은 모두 짝수의 배수예요. 네. 예를 들면은 진양은 6박, 중무리는 12박, 중중무리, 자진무리, 휘무리는 4박으로 돼 있는데 다들 2박 곱하기 셋,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엄무리는 이상하게 5박 곱하기 2 해서 10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로 얘기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귀로 들으면 뭔가 쩔뚝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엄무리인데요. 이 엄무리는 여태까지 장단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랬다면 엄무리는 이런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신비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낯선 장면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네, 악보로 보는 것도 좋지만요. 직접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장단마다 속도를 잘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양장단 들어보시죠. 네, 좀 느린 편이죠. 혹시 이보다 더 느린 속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풍류방의 음악들은 이거보다 보통 다 느리죠. 네. 하지만 전문 공연자의 음악은 이거보다 더 느린 장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느린 장단의 반면에 좀 빠른 장단을 들어보죠. 휘몰이 장단 듣겠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휘몰이는 막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보다 더 빠른 장단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빠른 장단의
무속음악, 기층음악 중에 하나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무속음악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속음악의 모든 장단이 그러니까 기층음악의 모든 장단이 공연음악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일정하게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공연용 음악에서는 완전히 느린 거, 너무너무 빠른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진양장단,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희몰이 이 순서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차의 유누리던데 기행파 눈만 가뿐히 허대를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 네, 장단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까 불규칙적인 박자라고 하셨던 언몰이도 함께 듣겠습니다. 지혜는 시기 마련하 오실죠. 당나다 이 디떠덩렁떠덩덩 따다디다 이너는 네, 언몰이는 좀 익살스러운 느낌도 들 만큼 좀 뭔가 어긋나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어서 들으니까 장단의 빠르기가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 장단만 알면 공연 음악의 대부분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장단이고 그다음에 가장 쉬운 장단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요. 그 한국 음악 중에 공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략 한 70%는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장단을 느끼면 여러분 공연 음악의 대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장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연 음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선생님, 공연 음악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있다면 뭔가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기층음악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공연형 음악에도 어떤 지역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것은 그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문화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공연 음악도 대략 그 지역에 따라 크게 한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남독의 음악은 말 그대로 남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향유하던 음악인가요? 남독의 음악은 그 경서도계와 서로 이제 그 구분되는 그런 음악 계통인데요. 네. 그 남도계라고 하면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중에서 공연 음악의 맥락에서 남도계 음악을 말하면 주로 서쪽, 한반도의 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북쪽으로는 한강 이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저기 그 전라도, 경상도 해안까지. 그 태백산맥이 끝나고 나서 그 밑에 경상도 해안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태백산맥 동쪽에서도 기층음악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공연용 음악을 얘기할 때 그 제외되는 이유는 그쪽에는 전문적으로 어떤 광대 집단이라든지 사당패의 흔적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남독의 음악은 주로 한강 이남에서부터 저기 그 한반도 밑에 그 지역까지를 그 말하고요.
그다음에 경소도계 음악은 경기도 북부, 그다음에 서울 북부, 그다음에 저쪽 그 황해도, 평안도 이런 지역의 음악을 말합니다. 네, 남독의 음악 하면요, 저는 판소리가 딱 떠오르는데요. 판소리를 제외하고도 다른 어떤 공연 문화들이 있었겠죠? 예, 판소리가 아주 남도 음악의 아주 대표적인 음악인데요. 네. 판소리와 관련된 갈래로는 뭐 단가, 병창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판소리 외에도 남도 지역의 공연용 음악으로는 그 사당패 계열의 음악, 이른바 잡가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악음악도 있었죠. 네. 그래서 성악뿐만이 아니라 기악음악도 있었는데 또 남독의 기악음악의 대표적인 갈래가 산조라는 그 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기악음악의 백미라고 할 것까지 하는 그런 음악인데요. 이따 들어보시게 될 것 같고요. 네, 산조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웬만한 악기별로 다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조에는 장르, 그 장단별로 어떤 장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느낌을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음악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산조는 아주 다양한 악기로 가능한데요. 19세기 말서부터 산조가 가야금, 검은고로부터 시작이 돼서요. 네. 지금은 뭐 선율악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장고산조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악기로 산조라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검은고의 기교와 그 산조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음악 감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나무 통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이것을 괴라고 합니다. 괴는 모두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고는 왼손으로 이 괴를 가볍게 짚는 것이 아니라 누르며 짚고 이것을 누르거나 흔들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흔드는 것을 농현이라고 합니다. 농현은 줄을 가지고 논다는 뜻이죠. 네, 계속해서 이런 기교가 산조에 어떻게 구현되고 표현되는지 중중몰이 장단을 통해서 감상해 볼까요? 진중한 검은고 소리가요, 정말 옛 선비의 올고듬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요, 검은고 산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남독의 음악은요, 합주 음악도 발달했잖아요. 예, 그렇죠. 모든 한국의 기악음악이 사실은 독주 음악보다는 합주가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합주에서 그 개인의 기량이나 어떤 예술성을 독립시킬 때 이제 독주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합주 음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합주도 그냥 그 기악 합주로 그 기악을 듣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네. 원래는 뭐 행사 반주 음악이었던거나 아니면은 무용 반주 음악이었던 것이 이제 독립해서 기악 독주 음악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었죠. 네, 대표적인 합주가 사면육각 편성 아닌가요? 예, 사면윤곽은 악기 편성의 이름이죠. 네. 대금 하나, 피리들, 해금 하나, 장구 하나, 좌고 하나 이렇게 해서 6개 악기가 그 정도 악기 개수로
편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요거는 기본 편성이고요. 네. 이 기본을 토대로 거기다가 다른 악기들이 추가되는데 기존의 악기의 역량들을 강화하는 다른 악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기악합주의 예로 신하의 합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의 기악합주를 대표하는 편성인 삼연육각의 그림과 함께 관련 음악을 들어보죠. 삼연육각 편성은 민간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네. 궁중의 삼연육각은 악기들이 더 많이 편성되고 여러 대 아쟁과 같은 악기가 추가돼서 더 웅장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악기 편성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인데요. 네. 또 한 가지는 악기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음악 구조도 변화하기 때문에 비슷한 악기 편성이 되더라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본래 합주음악했던 것이 그 점차로 독립해서 독주가 되는데요. 이게 독주 시나위, 독주 봉장치 같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교과서 104쪽에서 10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독의 음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경소독의 쪽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경소독의 음악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교과서에는 제가 성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성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악도 역시 있죠. 그렇지만 성악이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악을 중심으로 그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그 경소독의 그 음악이 성악과 기악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성악을 보시면은 선소리계 잡가, 풍류반개 노래, 재단 판소리 이런 식으로 크게 그 덩어리가 나눠지는데요. 네. 이 세 덩어리를 나눈 이유는 이 음악이 만들어진 그 문화적 배경하고 이 음악을 만든 문화적 주체가 서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세 덩어리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기악은 그 남도처럼 발달했지만 남도처럼 기악 독주 음악이 적극적으로 발달했다기보다도 그 반주 음악들, 각종 반주 음악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남독의 기악 음악과 비교해서 서독의 기악 음악만의 특징이 궁금한데요. 잠시 후 들어볼 음악은요. 북청사자놀이 반주 음악인데요. 북청사자놀이 하면 사실 음악보다는 그 강렬한 사자 춤 사이가 떠오르시잖아요. 어떤가요, 선생님? 예, 북청사자놀이는 그 놀이자와 들리는 거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원래는 놀이음악이라서 기치음악이죠. 네. 하지만 기치음악을 설명했을 때 기치음악을 만든 사람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좀 구별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치음악의 향유자는 모두 다 일반인들입니다. 하지만 그중에 그 일부 기치음악에는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전문가가 음악을 만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기치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만들어낸 그런 음악의 솜씨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공연음악 시간에서 제가 소개하는 것인데요. 네. 그럼 북청사자놀이의 모습 화면으로 감상하시죠. 네, 남독의 기악 음악과는 느낌이 참 다르네요. 마치 외국 음악 듣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사용되던 악기에도 차이가 있었겠죠? 예, 그렇죠. 조금씩 악기의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네. 그다음에 소리 내는 방식도 좀 다른데 또 아주 크게는 남쪽에서는 대금을 좋아해서 대금의 그딴 소리를 좋아한다면 북쪽에서는 퉁소라는 악기를 좋아했어요. 네. 비슷한 크기하고 비슷한 음색을 내지만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불고 하나는 길이로 이렇게 부는 거라서 서로 굉장히 다르죠.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요, 서독의 성악 음악을 감상해 보실 텐데요. 독특한 정취가 묻어나는 추풍 강별곡입니다. 어젯밤 부든 바람 금속이 완연하다. 고침단금의 상사몽 훌쩍 깨어 죽창을 반개하고 막막히 앉았으니 만리장공에 하울이 흩어지고 천년강산에 찬기운 새로워라. 심사도 장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수에 부는 바람 이 하늘 아래 명확한 그 선율이 있는 노래라고 하기에는 좀 웅얼웅얼거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생소하네요. 예, 웅얼거린다는 느낌은 그 뭔가 구조가 확 들어오지 않고 선명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네. 그게 일정한 단락이 그 다른 판소리나 뭐 이런 것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단위대로 끊어집니다. 네. 말은 이런 음악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음악적 단위가 일정하게 딱딱 끊어져야 4박이면 4박, 뭐 3박이면 3박 이렇게 딱딱 끊어져야 음악은 편안하게 들리는데 배우기도 편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음악들은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음악들이죠. 네. 음악의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호흡을 아주 편안히 하고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 때만 이런 음악들이 쏙쏙 들릴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게 서도 풍류관계의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렬한 그 자극도 없고 그렇다고 그 뭐랄까 우리가 그 여태까지 했었던 기층 음악의 그런 자극하고는 굉장히 다른 자극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풍류방의 음악, 그다음에 아주 유연하고 여유가 많은 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체험은 뭐 어느 음악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고요. 네. 특히 공연 음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실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공연 집단. 개성적인 그 공연의 갈래를 만들어내는 공연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음악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냐, 바로 그 문화적 환경,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주변의 그 기층 음악의 그 질박한 재료들을 화려하고 그 예술적으로 만들었냐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면 그 체험이 그냥 그 몽환적 체험이 아니라 그냥 그 뭔가 실질적인 음악의 이해와 직결되는 체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많이 찾아보시면 그만큼 많은 것을 느끼시고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마무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연 음악을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한국의 공연 음악은 기층 음악과 마찬가지로 문헌으로 기록된 음악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구전되어 온 음악인 동시에 보는 이와 듣는 이를 위해 만들어지고 행해지던 음악의 총칭이다. 공연 음악은 발생한 지역에 따라 남쪽 지방인 남독의 음악과 경소독의 음악으로 나뉜다. 남독의 음악은 판소리를 대표적으로 단가, 잡가, 병창, 그리고 봉장취, 산조 등이 있다. 특히 주로 남도에서 널리 불렸던 산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장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풍류방이 발달했던 경소도계에서는 우아한 성악과 발랄한 잡가, 모든 무용과 연희에 사용되었던 기악음악이 활발했다. 현대 랩처럼 사설조의 구조가 두드러진 점이 인상적이다. 비록 전해지는 공연 음악의 방법과 형태가 달라도 진정한 공연 음악이란 관객에게 신명과 흥을 마음속 깊이 이끌어내는 공감대가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공연 음악의 기회를 닦던 공연 음악의 풍토를 요즘 젊은 공연자들이 전승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지난 시간 기층 음악에 이어서 오늘은 공연 음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또한 실제로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관객과 어울림을 정말 최우선으로 꼽았던 우리 선조의 지혜가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한국의 그 공연 음악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고 전승해 나가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계승, 전승보다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줄을 타야 됐던 사람들이고 연습을 해야 됐던 사람인데 이런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 상황만 보면은 억압적인 상황에 이 사람들이 음악을 하게 했다. 뭔가 수동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 음악을 즐겼고 그 즐겨서
즐기다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찾아냈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 음악의 내용들인데요. 이 안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그 아름다움을 찾아냈고 어떤 부분에 그 묘한 지점들을 찾아내서 그걸 드러내는지 바로 그거를 찾는 게 공연 음악을 그 듣고 향유하는 그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의 음악 세계를 즐겼던 그 부분을 우리도 참고하고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